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주요 현안에 대한 생각을 직접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야의 강대강 대치에 대해 쉽지 않지만 모두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서 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모두 발언을 통해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 통합의 정치와 행정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들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너무 당연한 얘기죠. 대통령이 통합의 정치를 하고 어떤 진영에 갇히지 않고 국민 모두를 위한 행정과 정치를 하겠다는 당연한 얘기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런데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그걸 기대할 수 있겠다. 이걸 오늘 좀 볼 수 있는 기자회견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당의 대표자는 한 진영이나 이 정파를 대변하기 때문에 때론 이 지지자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적 대립과 갈등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만 대통령 그게 아닌 거죠. 이제 그런데 대통령이 당과 일체가 돼서 진영의 요구만을 대변할 경우에 사회적 갈등의 사실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 정점에 있었던 게 지난 윤석열 전 정부였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실제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는 동안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통합의 정치를 해온 분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오늘 100일 기자회견이어서 준비된 멘트로서가 아니라 실제 본인의 신념을 잘 드러낸 말씀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통합을 굉장히 많이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봉합이 아니라 통합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오늘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통합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하고 이 대통령께서 사용하는 통합의 의미하고 다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통합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게 되면 절차와 사실 결과 면에서 둘 다 통합적이어야 되는데 실제 이 대통령께서 지금은 대통령이시지만 어쨌든 여당과 대통령의 행보 전체를 놓고 저희가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이 입법을 전제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당정협의, 완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여당과 대통령의 행보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게 통합적일까? 일단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방적이었죠. 그런데 결과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여러 지금까지 해온 입법의 그 내용들, 저희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언론 관련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정해 보면 이게 과연 통합적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퀘션 마크가 붙는다. 그리고 뒤늦게 나오겠지만 야합이란 통합과 야합은 다르다. 글쎄 이런 것들 종합해 보면 내가 말하는 이 대통령께서 내가 말하는 통합은 이런 것이다라고 아예 정의를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통합을 향한 행보인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좀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100일이기 때문에 아직 기대를 갖고 보지만 통합을 위한 노력을 뭔가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는 통합적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 명이 자진 출국 형태로 내일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의 변수가 없기를 바라겠고요.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어떨지도 주목이 됐었는데 미국 측의 사정으로 당초에 예정된 구금 한국인들의 귀국 절차가 중단된 데 대해서 이 대통령이 수갑을 채워서 이송하려 해서였다라고 이유를 말했습니다. 또 협상을 하던 중에 트럼프의 자유롭게 가게 하라 이 지시가 있었던 사실도 회견에서 밝혔죠. 비교적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을 솔직하고 상세하게 다 밝히셨습니다. 실제 미국 측의 사정이라는 건 미국 측 또 상무부와 국토안보부 간의 어떤 알력 다툼이 소산일 수도 있고 내부의 어떤 문제에서 발생된 것일 수 있는데 어찌됐든 그거는 미국 내부의 사정이고 우리로서는 국민들을 하루속히 안전하게 귀국하도록 하는 게 최우선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는 것이고요. 근데 왜 그렇게 또 늦어졌는지 하루 지연됐는지에 대해서 국민들도 의구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상세히 설명한 것은 매우 잘하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다른 변수 없이 대통령이 오늘 밝히신 대로 내일에는
일정이 변환된 거 없이 안전하게 특히 뭐 수갑찬 모습이라든가 미국 측의 뭐 강제적인 강압적인 이런 조치 없이 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아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변수는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요. 다만 이제 어쨌든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설명하는 내용에서도 있었지만 미국의 이런 조치가 과연 한미 동맹 관계 그리고 향후의 어떤 투자 규모, 투자가 현실적으로 이런 과정에서의 경제적 협력에 중대한 어떤 차질과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해서 물론 이제 비자에 대한 정책적 개선 협의도 할 것이고 그에 대한 미국 요구도 있겠지만 미국 당국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 조지아주 사태에 대해서 외신 기자를 포함해서 많은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 이 대통령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대통령께서 그 한마디 당혹스러웠다. 이 말씀이 모든 걸 담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행태에 대해서 당혹스러운 것은 온 국민이 다 똑같아요. 예. 그래서 미국의 행태에 대한 비판은 당연한 거고 그러나 미국의 행태를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 국민이 저렇게 오랜 동안 억류되지 않도록 사실 예방했어야 되는 이런 아쉬움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그 건설 중인 공장에 파견됐던 근로자들이 사실 추방된 경우가 2020년도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SK온 배터리 공장에서 13명이. 그러니까 이건 이제 비자 문제의 비자 목적과 다른 어떤 뭐 취업 활동을 했다라는 그런 사유로 추방을 했단 말이죠. 그때 자진 출국 형태였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사실은 이제 그 많은 1,500달러의 직접적인 투자와 관련된 정상회담도 한 마당에 진짜 이런 부분들은 실무자가 엄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그 정상 회의 테이블에 올렸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최소한 워닝도 했어야 되는 거죠. 관련 그 기업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대비하자라고 회의도 하고 워닝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게 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실무자에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미국 측의 사정이라고 저희가 뭉뚱그려서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 이게 실제 추방의 형식은 자진 출국이지만 예. 실제 추방이라고 만약에 보게 되면 실제 그 운반 그 항공기까지 우리 그 국민들을 모시고 가는 그 과정을 미국 이민 당국이 책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들의 생각대로 뭐 어떤 속박 어떤 행위를 하고 데려가는 거고 예. 그렇지 않다면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이제 SK처럼 이런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안보국 그 수장에 했던 얘기들을 너무 간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지금 빨리 움직여서 대통령께서 그나마 빨리 움직여서 내일 도착하지만 어쨌든 하루 늦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실무자들의 앞으로는 꼼꼼한 일 처리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오늘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왜 관세 협상 사안에 대해서 사인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목소리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좋으면 사인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느냐? 어떠한 이면 합의도 안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뭐 최소한 합리적인 조건에서 사인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어떤 과정 속에 좀 있다고 봐야 할까요? 뭐 일단 대통령이 밝힌 입장과 같이 이재명 대통령 한미 관계를 풀어감에 있어서 관세 협상을 포함한 어떤 협상에도 이면 합의는 없다. 그리고 국익 중심의 이 외교를 펼치겠다는 걸 분명히 했고요. 이 원칙 하에서 볼 때 이 문서와 서명이라는 게 과연 우리 이익에 도움이 되느냐 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번 관세 협상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한미 FTA처럼 양국 간에 주고받는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서 관세 폭탄을 던진 것이고 이걸 방어하기 위한 이 협상이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어내거나 먼 것을 모두 얻어내는 이런 협상이 아니라 모든 전략 자체가 25%의 관세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 그에 부과되는 다른 어떤 요구나 압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율해서 우리 이익과 결부시킬 것이냐 이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여기에서 문서화할 경우에 오히려 미국의 요구에 구속되는 예. 실제 나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합리적이고 실용적 판단을 한 거죠. 그 과정을 사실 뭐 감추지 않고 하나하나 이제 다 설명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 또 나아가서 비판하는 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단순하게 생각할 때에는 문서하고 서명을 해서 우리 이익이 미국에 그대로 관철될 수 있게 강제하는 조치가 필요한 거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협상의 과정 대통령이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봐도 그럴 경우 그게 우리 이익에 부합하겠느냐. 오히려 여러 가지 향후 협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 협상을 통해서 상세한 이익을 실현해가는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한 단계인 것이지 지금 문서로서 뭔가의 결론을 내는 것이 우리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판단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예. 어찌됐든 대통령은 관세 협상에 있어서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없었다라고 말했어요. 지금 사인을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렛대를 많이 갖고 하는 협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대통령이나 행정당국도 어렵죠. 어려운 점을 이해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기자분이 질문했나요? 하여튼 왜 이게 문서화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실제 정부 관계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문서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말씀하고 약간 다른 것이죠. 지금 이 그 합의 과정은 특히나 관세 협상에 관련돼 합의를 했잖아요. 그 합의한 거 15%로 낮추는 부분 이거는 우리한테 국익에 부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문서화해서 앞으로 이걸 바뀌지 않도록 할 불가역적으로 만들 필요는 저한테 있다고 봅니다. 예. 나머지 뭐 3,500달러, 1,500달러 이런 투자 관련된 부분은 합의가 안 될 수도 있죠. 투자는 하는데 다만 그 운용 주체와 그다음에 운용 보험이 이런 것 관련돼서 합의가 안 됐으면 이거는 당연히 문서화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관세 협의만큼은 실제 합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문서화했어야 되는 부분. 또 하나는 이제 농축산물 개방 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관련돼서 우리 정부가 분명히 발표했듯이 이거는 없다, 개방이 없다. 그다음에 쌀도 마찬가지 개방이 없다. 이랬으면 그건 문서화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문서화에 안 했다는 부분은 어쨌든 포괄적으로 문서화하고 싶은 미국 측의 입장 때문에 못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대통령 저런 말씀과는 약간의 저는 결이 다르다. 네, 회견에서 또 남북 관계에 대한 솔직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북한의 태도가 냉랭하다면서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끊임없이 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지금 현실에 대한 냉정한 현실 인식이죠. 남북 관계라는 게 한 번에 풀릴 수도 없거니와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 없는 한계도 분명합니다. 대통령의 설명 내용에도 있었지만 북한은 본인에 대한 위협의 최고 당사자를 미국으로 보고 있고 결국 이 체제 안전 보장이라든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우리 당국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근본적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유화 제스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즉각 응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뭐 한반도 문제를 아는 분은 누구나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에서의 최고조의 갈등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어떤 안전 보장과 또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부합한다는 것도 맞죠. 남북 관계에서 불필요한 명분을 앞세워서 군사적, 정치적 갈등과 대립을 지속하는 것은 한반도 전체의 불안 요인을 계속 증가시키는 거고 이건 이 경제적으로도 결국 주식이나 주식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적어도 북한의 대응을 기다리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면서 향후 전개될 북미 관계의 개선이라든가 그 과정에서의 이 우리와 당국 간의 뭐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좀 분명히 설명을 했고 그 내용들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잘 접근을 했다고 봅니다. 예, 북한은 뭐 끊임없이 적대적 두 국가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손을 먼저 내밀고 긴장을 완화하는 게 이득이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대통령 말씀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이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도 그러면 기존의 뭐 핵무기 개량이나 아니면 소탄도 하나 또는 단 실전 연습까지 했잖아. 그 러시아에 파견돼서 이런 군사적인 어떤 증강행위를 멈췄냐?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대화하고 뒤에서는 군사적 증강행위를 했는데 말은 방어적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 사거리나 이런 걸 모든 면을 볼 때 한반도 남한을 타겟으로 하는 개량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긴장 완화인가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렇게 대화를 많이 했지만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했죠. 이게 긴장 완화인가요? 그다음에 서해 공무원 피살 이런 사건이 있었죠. 이거 긴장 완화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그 교과서적인 말씀은 맞지만 저는 이 대통령께 국민이 바라는 거는 로드맵이에요. 현재 어떻게 대북 관리를 할 거고 어떻게 뭐 통일에 관련된 내 생각은 어떻고 북한과는 어떻게 가겠다. 지금 긴장 완화라는 포괄적인 말씀으로 그건 뭐 어느 국민이나 맞죠. 긴장 완화, 영속적인 긴장 완화를 원합니다. 북한의 의지에 따라서 내가 도발하고 싶어도 도발하고
나 긴장 완화할게 그럼 완화하고 이런 식의 편면적인 긴장 완화를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긴장 완화를 영속시킬 수 있는 조치를 대통령께서 국민께 마스터 플랜을 달라. 이거는 사실 뭐 어려운 겁니다만은 조금 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사고를 저는 알고 싶은 거죠. 이런 식으로 가고 싶다. 이런 마스터 플랜을 좀 국민께 제시해 줬으면 어떻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편 여야의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 합의가 최종 결렬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협치는 야합과 다르다면서 이 내란 진실규명 관련해서는 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렇게 협치라고 하면 사실 모든 어떤 정치적 현안과 이슈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이해관계를 맞춰서 간다.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닌 건 분명하죠. 국민의 이익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와 야가 당파적 진영의 이 논리와 이익에 빠지지 않고 전체 이익을 위해서 양보를 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 게 협치인 거죠.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서 다른 건 일단 다 차치하고 그러더라도 내란 청산이라는 이 시대적 과제는 협치의 대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이후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는 여야 협치와 적당한 선, 타협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만약 특검 대상에서 이제 특검법 관련해서도 또 대립하고 있습니다만 수사 대상이라든가 수사 기한을 이젠 할 만큼 했으니 적정히 하자. 이렇게 끝낼 문제냐는 거죠. 결국 지금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도 전 정권에 있었던 사실상 국정농단 또 연결이 돼서 실제 국정에 관여한 여러 가지 의혹들, 매관매직 이런 문제가 하루가 다르게 계속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면 이 수사가 제대로 끝을 봐야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밝혀야 되는 것이고 내란 관련해서도 상당히 수사가 진행된 것 같지만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구속된 것까지일 뿐이지 실제 언제부터 어떻게 기획됐고 누가 어느 정도 관여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선 아직도 허위 진술을 하고 있거나 거짓 진술을 한 주요 인사들이 수사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끝까지 밝히는 것은 협치의 문제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건 분명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내란이 어떻게 야당 탄압의 프레임으로 공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이에 대해서는 이 수사에 같이 협조하고 특검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야당도 협조하는 것이 그게 협치인 것이지 네. 내란 특검을 뭐 연장하거나 수사를 더 보강하기 위한 조치와 정부조직법을 협상을 통해서 딜하는 게 협치다. 이 논리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으로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이런 부분을 대통령이 분명히 좀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강경파 반발에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파기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당연히 나왔고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사실 대통령이 협치를 계속 강조하는 상황에서 여당에서는 여전히 강경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비상의원총회 민주당 들어가기 전에 나 이거 다 협의한 거다 정청래 대표 측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어찌 보면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강성 지지층의 어떤 사후적인 의사표시에 선출 대리인들이 물러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자 내란을 갖다가 예를 들어 내란 행위를 있는지 없는지를 규명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정치기관이 정치단체가 둘이 협의해서 이거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야합이죠. 예를 들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국내심이 수사 대상인 민주당 의원이나 또는 수사 대상인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 이거 수사하게 하지 맙시다라고 합의를 해요. 예. 그래서 검찰로 하여금 수사를 못하게 해요. 이러면 야합이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특검이라는 건 태생적으로 일단 민주당 쪽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소위 민주당이 사실상 임명한 분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이 수사를 기간을 늘리자는 겁니다. 아직까지 80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늘리자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어요. 자, 이 특검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태생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특검의 수사를 늘려서 국내심을 수사하자. 국내심이라는 보수 정치 세력, 대표 세력을 없애자. 자,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근데 이걸 늘리자고 하는 것이 이게 협치의 하나의 일환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께서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내란 세력을 갖다가 발본색원하자. 그것도 사법적 수단으로 동의합니다.
그거는요 특검 기간이 끝나면 검찰이 하거나 국수본이 하면 됩니다. 원래 있던 기관들이 오히려 더 중립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태생적으로 민주당이 사실상 임명한 검사가 더 수사하도록 내버려둔다. 이게 협치인가요? 그리고 이게 야합인가요? 저는 글쎄요. 아까 제가 선행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정치 세력이 서로 야합을 해가지고 본인들에 대한 수사 칼끝을 무마시키는 것 이게 야합이죠. 그러나 야합을 할 국내심의 힘이 필요 없고 민주당이 혼자 다 가능해요. 그게 야합 아닌가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 국내심을 배제하고 유일한 정치 세력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거 이게 야합이지. 단일 야합이죠. 혼자 야합. 이게 협치와 야합은 서로 상반된 거고 대통령께서 예를 들으신 거는 사례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를 두고 여당의 입장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으면서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재명 대통령 오늘 기자회견 중에 하신 말씀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본인이 이제 실용주의자다라는 말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가장 그 예를 단적으로 보여준 게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 관련된 입장이었다고 보고요. 대통령 본인도 50억 기준을 강화하는 10억으로 하는 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맞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장에 미치는 효과라든가 이게 제한적이고 야당이 요구한다면 그리고 실제 주식 투자자들의 요구가 있다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게 이제 정치인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용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인 거고 특히 이제 그 중에도 장동혁 대표의 회동 과정에서 이에 대한 언급을 하고 또 대통령의 요구를 전달하면서 설득하는 내용을 듣고 이 장동혁 대표가 합리적이고 대화가 가능하다 이런 언급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선 협치가 분명히 이제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아마 이 발언을 통해서 아마 야당에서도 장동혁 대표나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강하게 정부 여당을 비판했지만 적어도 내심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화와 협치는 가능하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기 때문에 정치적 대립 여야가 대립하는 문제는 별개로 치더라도 대통령과의 협치를 통해서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는 노력은 같이 할 수 있겠다. 이런 걸 좀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네, 윤 위원장님 말도 듣겠습니다. 저번 대통령께서 실용적으로 결정을 잘 하신 거죠. 근데 결정을 아직 하신 것 같지는 않고 의사도 정확히 표현하신 건 아닙니다. 고집할 필요 없다. 국회에서 해달라. 통상 같으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께서 국회에 당부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면 오히려 더 명확하지 않았을까. 그런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